안녕하세요. 주식유치원 야노주의 김파고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영상으로 구독자분들에게 인사를 드리는데요. 구독자분들 잘 지내고 계셨나요? 오늘 공모주 투자 실전반 영상에선 총 3가지 컨텐츠를 다뤄볼 예정입니다. 먼저 2021년 4월 공모주 청약 일정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 중복 청약이 금지된다는데 언제부터 금지되는지 살펴본 다음, 마지막으로 요즘 공모주 일정이 너무 없어서 공모주 투자자들이 심심한데 스펙 투자 과연 어떤 건지 나도 해볼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영상이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먼저 첫 번째, 4월의 공모주 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에는 총 5개의 공모주가 7개의 주관사를 통해서 청약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먼저 4월 8일에서 9일 HPO가 대신과 키움증권을 통해서, 4월 12일에서 13일에는 해성 TPC와 이삭 엔지니어링의 공모주 청약 일정이 겹칩니다. 다음으로 4월 19일에서 20일에는 쿠콘이 하나금융투자와 삼성증권, 마지막으로 4월 26일에서 27일에는 미래에셋대우를 통해 삼형 SNC가 공모주 청약을 진행합니다.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20영업일 내에 비대면으로는 개설이 불가능한 증권사가 다수 보이지만 모두 증권사의 지점을 방문하거나 연계은행에 방문하면 계좌 개설할 수 있다는 점 이제 다들 잘 알고 계시죠? 본표에 나와 있는 공모주 청약 일정에 참여하시려는 분들은 청약 일정이 다가오기 전에 미리미리 해당 증권사의 계좌를 만들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청약 일정을 살펴보다 보면 원래 3월 30에서 31일 공모주 청약을 진행할 아모센스가 사라졌는데요. 아모센스 청약 일정이 연기된 이유는 금융감독원에서 3월 18일날 아모센스에게 증권 신고서 정정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영상을 촬영하는 3월 31일 현재 아모센스는 정정된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아모센스는 정정 신고서 제출 요구를 받은 3월 18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만약 정정된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는 공모 철회로 간주됩니다. 또한 자본시장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증권 신고서가 제출된 이후에 영업일로 15일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고,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기관의 수요 예측과 청약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아모센스가 4월에 다시 정정된 증권 신고서를 제출한다고 해도 영업일로부터 15일 이후에야 다시 청약 일정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요즘 공모주 너무 없어서 돈도 못 벌고 심심한데 라는 의견을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요즘 공모주가 너무 없어서 어떤 영상을 촬영할지 참 고민이 많았는데요. 오늘은 심심한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공모주 투자자가 알아야 하는 2가지 소식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중복 청약 금지가 언제부터 되는지, 두 번째는 스펙 투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모주의 중복 청약은 5월 20일부터는 금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3월 11일 파이낸셜 뉴스 기사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에서는 3월 11일 날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요. 이 내용에 따르면 중복 청약을 금지하는 시행령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또한 중복 청약을 금지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과 더불어 중복 청약 확인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는데요. 이는 증권금융에서 구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5월 말부터 중복 청약이 금지된다면 올해 하반기에 상장이 예상되는 IPO 대여인 LG에너지솔루션,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크래프톤, 야놀자와 같은 기업들은 이러한 규제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반기 대여로 꼽히는 SKIET의 경우에는 5월 20일 전에 청약 일정을 진행한다면 중복 청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공모주 청약 일정이 너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모주 투자자분들이 스펙 투자에 눈길이 가게 되는데요. 2021년 3월에도 스펙 공모주가 3개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스펙 공모주는 일반 공모주와는 뭐가 다를까요? 먼저 스펙이란 우리나라 말로는 기업 인수 목적 회사입니다. 보통 스펙에는 참여하는 증권사명과 번호가 붙어 있는데요. 앞서 예에서도 오늘 청약을 마감하는 스펙의 경우에는 유진투자증권에서 진행하는 6번째 스펙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스펙 투자는 공모주와는 조금 다른데요. 먼저 공모 가격은 항상 2,000원으로 고정되어 있고 증거금도 100%를 내야 합니다. 또한 스펙은 비상장 기업과 합병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회사이기 때문에 공모 후에 상장한다고 해도 상장 초반에 주가가 절대 크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해당 스펙이 합병할 대상을 찾았다는 소문에 주가가 출렁이기 시작하죠. 스펙의 가장 큰 특징은 3년 안에 합병할 회사를 찾지 못하면 자동으로 상장 폐지가 되는데, 이때 스펙 공모에 참여한 투자자들은
원금과 함께 약간의 이자를 돌려받는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오늘 청약을 마감하는 유진 스펙 6호의 경우에는 3년 동안 1%의 이자를 줘서 원리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스펙에 투자하는 건 3년 동안 1% 안팎의 이자를 받는 예금 상품에 가입하면서 동시에 만약 합병이 된다면 이후에 주가 상승을 추가적으로 노릴 수 있는 투자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본 영상에서 소개드린 본문의 내용은 비즈니스 워치 신문의 다음 주 주식 청약 일정 암모센스 공모 올스톱 언제 다시 라는 기사에서 그 내용을 따왔습니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들어도 스펙에 대한 이해가 정확히 안 되신다면 제가 지금부터는 실제 스펙 예시를 통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 텐데요. 해당 자료는 흥국증권의 월간 IPO 3월호 자료입니다. 표 두 번째 현대무벡스의 사례를 살펴볼 텐데요. 현대무벡스는 NH 스펙 14호와 합병해서 현대무벡스라는 이름으로 3월 12일에 상장되었습니다. NH 스펙 14호를 살펴보면 19년 5월 8일에 상장됐는데요. 당연히 상장될 때 기준 주가는 2,000원이었을 겁니다. 따라서 19년 5월 8일 이전에 이 NH 스펙 14호의 공모주 청약에 참가한 사람들은 2,000원에 공모주 청약을 진행했을 텐데요. 약 2년의 기다림 끝에 현대무벡스가 3월 12일 상장했고 자료를 만든 3월 19일 기준으로 현재가가 4,800원이 된 만큼 2,000원 스펙에 투자했다면 상장일 수익률은 140%가 됩니다. 현대무벡스의 사례를 일반 상장과 비교해보면 회사 합병 결정은 2020년 8월 11일에 나왔고 공모주 투자자들은 19년 5월에 이미 NH 스펙 14호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후에 합병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자금을 모집하지 않습니다. 8월 11일 회사 합병을 결정하고 이후에 승인과 주주총회를 걸쳐서 올해 3월 12일 최종 상장하게 된 거죠. 이를 오로스테크놀로지와 비교해보면 오로스테크놀로지의 경우에는 상장심사 청구 이후에 2021년 2월 15일에서 16일 청약을 진행받고 그 다음 주에 상장하면서 공모가 대비 122%라는 수익률을 일주일 만에 기록할 수 있었던 반면에 무벡스 즉 NH 스펙 14호에 2019년 5월에 투자한 분들은 2년 만에 140%라는 수익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올해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애초에 공모를 받았던 스펙의 경우 상장된 날짜가 18년 12월 5일이거나 18년 5월 8일, 19년 11월 6일, 20년 6월 17일처럼 오랜 기다림 끝에 해당 기업이 상장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스펙에 대해 더 자세히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흥국증권에서 2021년 3월에 발간된 월간 IPO 자료를 참고하시면 스펙의 정의부터 미국 스펙 시장까지 더 자세한 내용들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영상 마치기 전에 늘 주의사항으로 본 영상은 공모주 청약 권유 영상이 아니라는 점 꼭 유의해주세요. 오늘은 4월 공모주 투자 일정과 중복 청약 금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펙 투자에 대해서 살펴보는 영상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야너주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